인천 서구에 자리한 검단 오류 풍림아이원 아파트는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살기 괜찮은 단지로 불리곤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있어 아이들 키우는 집엔 딱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왕길역 역세권에 마트와 약국, 음식점들이 밀집된 상가가 있었고 버스를 타면 검단산업단지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죠.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차량 통행이 원활해 직장인들에게는 숨 돌릴 틈을 주는 입지였습니다. 서울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지하철도 왕길역에서 김포공항까지 40분이면 도착했습니다. 다소 외곽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GTX-D 노선 논의도 오가던 때라 투자 전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가 있진 않았지만 실거주자들이 느끼는 생활 편의성은 꽤 높은 단지였죠. 검단이라는 이름은 신도시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 단지는 상대적으로 입주 연차가 꽤 된 아파트였고 그래서인지 가격대도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부담이 덜했습니다. 2014년 당시 30평대 중반 아파트가 3억 원 초반대라는 건 서울이나 중심권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지선 씨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시골 초등학교를 다니며 흙먼지를 일삼아 뛰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3남매 중 둘째였지만 어릴 때부터 가장처럼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크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여유롭지도 않았습니다. 새 문제지를 사보거나 유명 학원을 다녀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선 씨는 늘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고 무엇보다 참는 걸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엔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며 낮엔 공부, 밤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대학을 나왔죠. 졸업 후엔 인천에 있는 한 중소식품회사에 취직해 회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무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회사 내 회계 관리의 절반 이상을 도맡아 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원이 됐습니다. 당시 연봉은 약 2,6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지선 씨는 절대 지출을 늘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턴 월세 대신 고시원에 살며 매달 100만 원 이상 저축했고 결혼 계획이 사라지면서부터는 내 집 마련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그녀는 여행 한 번 가지 않았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다 병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선 씨는 웃으며 말했죠. 나는 아파트 한 채가 갖고 싶어요. 남들처럼 외제차 말고 내 이름으로 된 집. 그 꿈을 이루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2014년 봄, 그녀는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검단 오류 풍림아이원에 34평을 3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적당한 크기의 거실. 지선 씨에겐 꿈같은 구조였습니다. 계약 당시 그녀는 자신이 모은 약 1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은행에서 똑같은 금액인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즉 절반이 대출이었죠. 처음 2년은 무리 없이 갚아나갔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적이었고 대출 상환금도 철저히 계획된 예산 안에 있었습니다. 지선 씨는 다시 예전처럼 저축을 시작했고 작은 화분을 사모으며 집을 조금씩 가꿨습니다. 창문을 열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에 미소가 지어졌고 주말엔 베란다에 돗자리를 깔고 책을 읽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조용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봄,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고향에 계시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내려간 지선 씨는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거의 쓰지 못했고 말투도 어눌해진 상태였죠. 어머니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요양병원 입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적금을 해지해 병원비와 간병비를 충당했지만 몇 달 지나니 여유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지선 씨는 고민 끝에 은행을 찾았습니다. 기존 대출 외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신용이 좋았던 그녀는 조건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에 4천만 원씩 3번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총 2억 8,500만 원의 대출을 안게 된 셈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며 합리화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출근 후 퇴근길엔 곧장 병원으로 향하고 주말엔 어머니 대신 간병을 도맡았죠. 병원비와 생활비, 약값, 차량 유지비 등으로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은 급격히 늘어났고 그녀는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날엔 카드론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삶은 어느 순간 회복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2019년 드디어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그러다 한 달.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그녀의 이름 아래 빚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자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엔 처음으로 끝났구나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검단 오류 풍림 아이원 34평형 아파트는 법원 경매를 통해 2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초 매입가 3억 3천만 원과 비교하면 7천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었고 게다가 연체이자 법적 비용, 세금까지 계산하니 총 손실은 약 1억 원을 넘겼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녀는 1억 2천을 추가로 빼서 병원비에 썼기 때문에 그녀의 최초 자본금 1억 6,500은 온데간데 없고 빚만 5천만 원 남았습니다. 경매 이후에도 지선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보다 낯선 거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시텔에 잠시 머문 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얻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좁은 방이었지만 혼자 조용히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후 작은 회계 사무실에 재취업했습니다. 급여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시간은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일부 채무는 조정받았습니다. 몇몇 채권자는 감면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조차도 고마웠습니다. 여전히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있었지만 그녀는 그 납부고지서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을 갚는 일이 괴로운 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생활은 검소해졌습니다. 자주 마시던 프랜차이즈 커피는 끊었고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쓰지 못하는 투지폰으로 기종을 바꿨습니다. 소비는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예전엔 가질 수 없던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은 그녀를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지선 씨는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과금 납부 정보나 금융 조정 사례를 찾으러 갔지만 점차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글을 읽고 메모하고 가끔 노트에 마음을 적었습니다. 한때는 회계장부 외엔 숫자밖에 몰랐던 손으로 시 같은 것도 흉내내며 써보았습니다. 그렇게 글을 통해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서서히 그 어떤 정신과 상담보다 깊은 치유가 찾아왔습니다. 도서관 안쪽 작은 안내문에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안내를 보고 처음으로 그런 자리에 참석해봤습니다. 모두가 말은 아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 이혼으로 아이를 못 본 사람, 중병을 겪은 사람. 각자의 상처는 달랐지만 그 자리에 모인 이유는 같았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지선 씨는 거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를 망한 인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벌하지 않는 법,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이라는 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과 같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 한때 스스로를 향해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질책하던 마음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로 국화꽃 한 다발을 사서 방에 꽂기도 했습니다. 가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검단 오류 풍림아이언 단지가 멀리 보이면 창밖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낸 10년의 기억은 분명 고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른이 되도록 만들어준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울고 웃고 또 희망을 품었던 시간은 그녀에게 여전히 소중합니다. 지선 씨는 이제 그곳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웠다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양지선 씨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